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죠. 자, 우선 수익선상에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인데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가 X1, X2라면 자, 내분점이 자, A에서 B까지의 선분이죠. 그러면 A 쪽에는 M이 있고 B 쪽에는 N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내분점은 여기는 M분의 이쪽은 N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1이겠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가 X2라면, 자, 우리가 보통은 M과 N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 자, M이 일단 큰 거부터 할게요. 보통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X 쪽에 M이 있고, A 쪽에 M이 있고, Y 쪽에 B가 있으니까 요만큼 M이 가고, 요만큼 N이 가면 우리가 요 점이 뭐가 돼요? 여기를 P라고 내분점에서 여기는 Q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중점의 좌표는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내분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점을 1대 1로 내분한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M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면 우선 내분점이 된 두 개의 합이고요. 보신 것처럼 분모가. 분자는 보면 M에서 어디죠? 자, A 쪽에 가까운 쪽에 M이 있었으니까 B 쪽의 좌표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M 곱하기 X2가 되고요. 자, N은 B 쪽에 가까우니까 A 쪽에 있는 좌표랑 곱해줍니다. N 곱하기 X1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시작한 게 M이니까 B라는 좌표 X2를 지금처럼 곱해주고요. 자, B에서 시작하는 게 가까운 게 뭐가 되죠? N이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여기는 N 곱하기 X1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분점일 땐 플러스고 외분점일 땐 마이너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차를 분모에 써줍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라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X좌표와 Y좌표를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X좌표만 보면 위에 있는 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X좌표만 보면 외분점도 똑같아요. 그러면 중점도 똑같아요. 그럼 Y좌표는 뭐죠? 그냥 똑같은 규칙대로 Y좌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이제 또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자, 무게중심은 간단히 하면 이거죠.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건 이미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자, 우리가 A라는 점이 있고, X1, Y1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 X2, Y2가 있고, C라는 점이 있고, X3, Y3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게중심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무게중심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평평하게 균일한 면에서 이 지점의 모든 무게를 집중시켰을 때 이 물체를 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날에 손가락 하나로 어떤 물체를 들 때 그 위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G는 뭐가 되냐? X좌표 전체의 합과 Y좌표 전체의 합인데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으로 나눴고요.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으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이 단원이 좀 틀린 부분은 앞에 있는 것은 수식이 많지만 지금 다 뭐죠? 제가 물론 기본적인 공식은 얘기했지만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내분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내분점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했죠? M 대 N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B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A에서 M이고 B에서 N이 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M이 더 큰 외분점이 있고 N이 더 큰 외분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A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게 더 클 때가 있고요. B라는 점에서 시작할 때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외분점은 B 쪽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A 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특히 거의 80% 정도는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어렵게 나오면 20% 정도 요 나오는데 매번 요걸로만 공부를 하다가 요거에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되어 있는데, 자, 어차피 수익선상만 이해하시면 좌표 평면 그렇게 쉽게 가니까, 자, 보시면 A와 B와 C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A,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B라는 점은 결국 뭔가 했더니, 뭐예요? A와 C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죠.
자, 반면에 C는 뭔가 했던 C는 3대 1로 뭐가 돼요? 외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한번 A와 B를 1대 3으로 외분을 했다면, 자, 한번 그대로 나타내볼게요. 그러니까 A가 되고 A가 B가 되겠죠. 이걸 1대 3으로 외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대 3으로 외분했다면, 자,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1만큼 가고 다시 3만큼 갈 수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여기서 3만큼 가고 여기서 1만큼 가서 우리는 여기는 3대 1로 이렇게 외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라는 점이 우리가 D라고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거의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 정도만 오셔도 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좌표 평면의 내분점, 외분점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그림이 제가 나와 있죠. 자, 보신 것처럼 좌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X좌표의 외분점이나 내분점 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Y좌표에 적용된다고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미리 얘기 드리지만 문과학생은 상관없지만 이과학생들은 나중에 기하 벡터라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돼요? 반드시 반대편의 크로스가 된다. M의, 자, A쪽에 M이니까 B의 좌표가 구해지고요. B쪽에 N이니까 그때 A의 좌표가 곱해진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중심은 뭐냐? 중선이라는 건 뭐죠? 중선? 자, 세 개의 중선이라는 거 지금 보신 것처럼 삼각형이 어떻게 해요? 밑변을 2등분하는 선 우리는 중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G라면 이렇게 그럼 여기를 2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중선의 세 개의 중선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게중심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성질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좌표를 구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게중심은 이 중선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 정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요, 일단 요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일단 잘 기억하시는 것. 또 하나는 뭐다? 2대 1로 내분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쓱싹쓱싹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자, 보신 것처럼, 자, 보세요. 보면 중선이니까 결국은 A, B, G의 넓이와 B, 또 뭐가 되죠? C, B, C가 있어요. C, G, B, C. 결국 잘 보세요.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서로 어떻게 된다? 보는 것처럼 모두 같아집니다. 무게중심일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 지금처럼 넓이를 3개 3등분하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의 넓이와 그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 똑같은 비율로 주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문제에 풀면 자연스럽게 언급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AP, BP, CP. 자, 결국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들의 까지 거리에 모두 제곱한 거의 합은 결국 P라는 점은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다. 사실 중요하다면 요 3번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세 선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그때 P라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